파 시인 중에 대표적인 박목월의 시 산이 날 에워싸고. 자, 산이 마치 있잖아, 뭐 군인이나 사람처럼 등장해가지고 나를 에워싼다고. 자, 그래서 산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산이 나한테 둘러싸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건 사실은 화자가 산속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냥 작품 속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제목이 산이 날 에워싸고. 어렵지 않으시니까. 원래 청록파 시인이 써놓은 책은 자연 속에 공존한다거나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거나 아름답다고 예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럼 산 속에 있는 화자한테 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산이 날 에워싸고,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라 한다. 씨나 뿌리며 살아라. 밭이나 갈며 살아라. 이게 산이 있잖아, 화자한테 이야기한 거야. 야, 너 씨나 뿌리며 살아. 밭이나 갈며 살라니까? 그러면 명령형이잖아.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자, 산은 이건 자연을 의미하는 거겠죠. 날이라고 나왔는데 날은 이게 화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이 시적 화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연은 사실은 그 때묻지 않는 자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깨끗한 자연. 자, 산이 시적 화자인 나에게 딱 둘러싸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너 씨나 뿌리며 살아야 한다. 너 밭이나 갈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딱 나오지. 뭐가?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거 반복이잖아. 반복을 통한 운율, 음악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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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해야 한다. 나오죠. 이건 구조잖아, 구조. 이거는 동일한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어. 그러면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반복이 됐다고. 자, 씨나 뿌리며 살래. 씨나 뿌리며 살래. 자연 속에 묻혀서 밭이나 갈며 살래. 이거 다 무슨 삶이라고 그래? 씨 뿌려서 밭에서 수확하고 그거나 먹으며 살라는 뜻이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씨 뿌리고 밭에서 나온 거 수확해서 먹고 살아라. 그 말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소박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자연이 나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화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 순리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산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렸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박한 삶은 산이 나한테 말한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망이 씨 뿌리면서 밭이나 갈면서 그냥 살면 난 좋겠어. 이런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련에서는 자연 속에서 먹고 사는 거야. 소박하게. 그게 어쩌면 나의 운명일지도 모르고 내가 소망하는 삶이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연이라는, 우선 산이라는 걸 등장시켜서 마치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할까?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이거 봐봐. 아들 낳고 딸 낳고. 평범하잖아. 알아니? 그 다음에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이거 그냥 흔한 시골의 모습, 자연 속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것도 역시 소박한 삶이야. 욕심 부리지 않는 소박한 삶. 아들 낳고 딸 낳고 평범한 삶이지요. 순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성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순리를 따른 삶이라고, 소박한 삶이라고 그렇게 느낀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위에서 또 나왔죠. 들찔레처럼 살아라. 쑥대밭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순리대로 살아간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있는 그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란 뜻이야. 자연. 알았니?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역시 또 반복됐어. 문장 구조가 반복된 부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문장 구조의 반복, 이게 또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하며 뭐뭐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뭐뭐 한다까지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 써도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연이 산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시적화자한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사위어지는 게 뭐야? 사그러든다. 점점 없어진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금음달처럼 살아라. 자, 원래 생각해봐. 우리가 달은 있잖아. 달은 점점 작아졌다. 점점 커졌다. 이런 그 비움과 충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비워지는 거. 꽉꽉 차는 거. 이게 날짜에 따라서 음력으로다가 자연스럽게 바뀌지, 그지? 이게 바로 순리라고. 아니, 지금 보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달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 반달이 돼 있을 때는 반달, 보름달이 됐을 때는 보름달.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배가, 곡식이 떨어졌어.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그럼 고픈 대로. 야, 나중에 가을에 풍년이 들었어. 그럼 좀 배부른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거기서 무슨 다른 걸 하면 안 돼. 알았니? 여기는 순리, 자연의 섭리를 따라라. 라는 얘기야. 금음달이 하연달, 상연달 이런 거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시적화자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순리를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야. 자, 박목월에 지금 나온 거, 산이 날 에워싸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시조 아니니까 자유시야. 자유시. 형식적으로 자유시라는 얘기야. 내용은 서정시가 되겠지. 어떤 정서를 표현해? 소망이죠, 소망. 자연을, 순리를 따르며 소박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유시, 서정시. 앞에 거는 형식, 뒤에 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형. 자, 그러면 이 시는 산이 날 에워싸고 뭐뭐 하라고 한다. 그러면 산이 화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지, 그지? 이 산은 자연이라고 하면 돼. 화자는 인간이라고 해도 되겠네. 뭐 너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대로 명령형 어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동일한 문장 뭐뭐하며 살아야 한다. 뭐뭐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 살아야 한다. 뭐뭐하며. 동일한 문장 구조. 지금 번호했죠. 1번, 2번, 3번이 이 시의 특징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요거는 확인해야 돼. 여기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야.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저렇게 하면서 소박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자연, 산이 나에게. 자,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인생은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생활이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인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금음달처럼 자연의 섭리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순리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니? 그걸 갖다가 산이난 지적화자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순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화자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행복보다는 소망, 순리를 따르는 것.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먹고 사는 생계.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활. 세 번째는 순리를 따르는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박목월, 우리가 청록파 시인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자, 같은 선생님 밑에서 청록집이라는 시집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이 된 세 사람이야. 근데 작품 계열은 완전히 달라. 여기서 박목월의 시는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거야. 그 다음에 조지훈은 불교적인 것, 박두진은 보통 기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전부 다 정지용이라는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들이었어. 이 사람이 셋이 한꺼번에
시집을 냈는데 그게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낸 거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청록파 시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거, 그게 화자의 소망이고 마치 자기의 소망을 산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박목월의 1940년대 일제강점기 암흑기에, 자 봐봐, 일제강점기라고 그랬으니까 일제강점기면 조선인한테는 암흑기죠. 그러면 일종의 도피가 바로 자연이고 순리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거 좀 저사는 이날 에워싸고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